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방어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싸움. 그래서 기억하고는 싸움을 뭐야? 중지하고 본인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싸우려고 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을 막 하려고 했던 것들이 중지하고 그냥 순응하기로 했다라는 거. 알아차린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모든 거가 내 생각, 모든 상황에 보이는 것들에 나의 마음이 어떠느냐 그걸 보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호흡과 연결한 뒤 제로 상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시면서 편안한 상태로 갔다. 그래서 내부에서 의식이 상승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뭐요? 싸움을 하려고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상승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잖아. 앞서 언급했던 기공 수련처럼 말이죠. 그러자 곧바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나를 용서하세요. 요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신을 힘들게 한 나를 용서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당신을 힘들게 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가 흔들림이 없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이 책에서는 관점이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깨어나자라는 거, 네, 그런 의미는 있는데 과정은 약간 조금 틀린 부분들이 조금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해서 그 상대방의 에고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편안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내 마음만 편안해지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고가 더 강화가 돼가지고 막 요구가 끝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양쪽 모두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양쪽 모두 원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냥 내가 사랑과 그냥 뭔가 배려, 존중, 이해하는 거 그러다가 내가 사랑으로 그냥 흔들림 없이 사랑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엄청 사랑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부 갈등이 그친 것처럼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스탑하면 되는 거예요. 15분도 채 안 돼요. 딜레마로만 생각했던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죠. 그것도 양쪽 모두에게 완벽한 해결책을요. 예전의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탑하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그 영향을 받아서 스탑이 갈 수 있는데 에고가 요동을 쳐요. 감정이라는 게 요동치는데 나중에 그 파장이 느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좋아졌으니까 저 사람도 스탑해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우주가 달라요. 저 사람 우주와 내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우주만 관리를 하면 돼요. 내가 흔들림 없다는 거 외부를 보고 근데 그것만 더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굉장히 외부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에 이게 잘못하면 속겠구나. 다 환상이야 라고 하시더니 이게 환상이라서 일단 그 환상에 내가 속아서 내 마음이 흔들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 보면 250이 중립이 있어요. 중립이 어때요? 신뢰가 가고 유연성이 있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용미님은 저 벽에 어디 의식 수치가 붙어 있나 봐요. 의식 수치도. 그쵸? 의식 지도 쳐다보 저도 의식 지도가 붙여놓으면 너무 좋아요. 집에 이따만하게 하나 붙여놓으세요. 맨날 각성하게 그냥 안방 문에서 받쳐놓고 이렇게 해서 각성하게. 근데 그걸 봐서 각성이 아니라 스스로 무슨 어떤 일이 딱 있었을 때 나를 스탑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립이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요.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 중립 250은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내가 행복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행복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해요.
남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애가 막 엄마 하고 막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 행복해요.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 불행한 거야. 어이구, 내가 그냥, 잘못 키웠는가 보다. 죄책감으로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죄책감으로, 이거 있잖아요. 그 아이, 자식, 내 몸에서 나온 이 아이 때문에 죄책감이 30으로 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30으로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잘하면 좋고 또 얘가 못하는 것 같으면 어이구 내가 잘못 키웠어. 그리고 죄책감으로 쑥 내려가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든 것들 그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뭐 위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같이 함께 계신 동료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잘해주면 기분 좋고 잘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내 행복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야.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내 의식 안에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저 밖에 외부의 것을 보고 흔들거린다라고 설명은 해드렸어요. 머리로 알기는 아는 거예요. 현재의식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알긴 아는 거예요. 현재의식이 2%, 요게 2%예요. 그쵸? 이게 2%예요. 근데 그 무의식에서 진짜 이게 흔들거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계속 요새 봐요. 요번 주에는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죄책감으로 쏙 들어갔다. 내가 진짜 나는 정말 그냥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무의식에 과거에 엄마 아빠가 늘 싸우면서 돈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거 받지 않으려고 제가 흔들렸던 그런 게 있구나. 내 주위, 나의 모든 그 에너지의 그 주의가 내 행복으로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외부의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흔들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톡방에 어떤 변화가 있던 뭐 하던 내가 이렇게 하던 뭐 그게 궁금해가지고 주의가 다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가요. 그 감정이라는 그 에고 있잖아요. 에고 감정 200 이하의 감정은요. 200 이하가 잘 될까요? 파괴적이에요. 아주 파괴적이고 200 이하의 파괴적이고 피해의식이 강하고 피해의식이 강하고 파괴적이고 내가 나를 망가뜨려야지 되는 게 200 이하의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그죠? 그래서 어이구 제가 남편을 보고 어이구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못 죽이겠으니까 내가 그냥 수면제를 먹더라라는 거죠. 내가 죽는 거야. 결국은 외부에 그걸 보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고 수면제를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이거지 저 인간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나 봐라 하면서 그게 누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미워하고 엄청 옛날에 막 미워하고 힘들어 했었죠. 일을 하는데 10년 됐는데 이 인간이 막 하면서 있죠. 막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 미워하는데 내가 힘들지. 미워하니까 막 내가 힘들어 지쳐 죽겠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내가. 내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왜 힘들었을까 이제 보니까 미워해서 내가 나를 미워해서 세상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도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같이 요동치면 내가 불안한 거지 그 사람이 불안한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흔들거리는 그냥 물이 돼 있으면 물이 똑 떨어지면 그 파동이 착 일어나잖아요. 그죠? 파동이 쫙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흔들거리면 안 돼. 같은 물이 돼서 쫙 하면 영향을 받고 있으면 안 돼. 물이 퉁 떨어졌는데 확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거는 있잖아요. 끊임없이 어릴 때 제일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제일 근원에서 두려움이 들어왔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일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부자라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높기는 하지만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도 자부심이냐, 정말 자존감이 높은 거냐. 자존감이 높은 뭐야? 다른 타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서 나는 잘해. 이거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판단 분별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잘해는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자부심,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최고야 이런 거라는 거죠. 그게 있을 것이고 내가 진짜 사랑으로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배려심도 없었고요. 비난하고요. 나하고 다르니까 쟤들은 뭐야 그냥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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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사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비난하는 걸 없애야 되겠다. 비난 자체가 나 자신에게 아직은 내가 나를 몰랐던 나를 비난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싶어 하는 거, 스탑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스탑을 하려고 하면서도 비난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완전히 스탑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요짓거리, 이 에고라는 게 요짓거리를 하네 그런 걸 얘를 보는 거야. 요 에고 이 에너지는요. 여기 있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참나로서의 사랑으로 있는 거와 막 요동치고 있는 있잖아. 200 이하 이상 이제 막 요동치고 있는. 근데 500 이하도 어떻게 해요? 에고 플러스 사랑, 감정 플러스 사랑. 200 이하는 감정만 있고 나만 있고. 그렇죠? 200에서 500까지는 감정은 있지만 사랑이 옆에 또 이렇게 드러나고요. 500에서 600까지라고 그러셨나요? 사랑이 있고 감정, 에고를 조절해서 쓸 수 있는 힘이 있고 600 이상은 사랑만 있고 그렇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 이 에고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이렇게 옆에 딱 지켜 있으니까 얘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얘가 무슨 짓거리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비난하는 것들을 모두 스탑. 나한테 끊임없이 아직도 그렇게 하질 않았었구나.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질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이 아침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체도 그런 걸 각성하고 각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옛날에 습이 뭐야? 비난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딱 갇혀 있으면 습관적으로 비난이 확 나올 것이고. 근데 각성하고 나면 이게 차분하게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차이점들이 그런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보는 것들에 그 흔들거리는 것들, 그게 다, 그러니까 직접 또 있잖아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랬죠. 제일 근원에 엄마한테 제가 엄마가 사라졌을 때 내가 버려졌나? 엄마가 날 놔두고 갔나라는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내가 놔두고 갔어요. 버려진 것 같아. 버려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없으면 죽어. 나는 혼자 그 밥도 못 먹고 내가 어떻게 혼자 어디 다닐 수도 없고 3살 때 어딜 다녀요? 어떻게 해요? 20살 이전은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살 이후가 되면은 뭐예요? 독립을 딱 시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독립시킬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게 독립시키는 어떤 그 과정 중에서도 뭔지 모르고 탁 끊었던 거. 그 순간에 그 의도와 사랑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넌 나가라 그랬잖아 하면서 네가 해야 돼 하고 분노로 내보내느냐 막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같이 끄덕끄덕 해주시고 우리 미주님 뭔가 공감이 되시는가. 네, 그래서 그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외부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가 굉장히 와닿는 거 있죠. 요번 주에 되게 많이 흔들거릴 어떤 사건들이 뭐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서 각자의 우주에서 각자의 카르마, 업이 있어요. 업이 있어요. 갖고 온 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시는 게 이번에도 얘기하셨나요? 아니 드라마를 촬영을 할 때도 컵이 하나 놓여 있는 것도 설정이 돼서 어디다가 놔둔다는 거죠. 그쵸? 컵이 놓여 있는 자리, 저 뒤에 나무가 놓여 있는 거 설정을 제가 했거든요. 저기다 저렇게.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그렇듯이 모든 삶의 드라마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휴지통 넣는 거 하다못해 뭐 옷걸이 넣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설정을 딱 하고 드라마를 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뭐 그럴까? 그냥 여기 있으니까 있어진 거고 뭐 이제 뭐 그럴까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안 믿죠. 그냥 듣기만 하고 안 믿어요. 무의식에서는. 무의식에서는 이거 안 믿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근원의 무의식 안에 있는 3살 이전에 엄마가 나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려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계속 흔들거렸죠. 죽었냐고요, 여러분들이요. 돌아가셨습니까? 3살 이전의 사건으로 여러분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내가 몸을 망가뜨리고 전 업 때문에 뭔가 이런 거는 있지만 안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시 55세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55년 동안 죽을까 봐 할 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내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 의식만 그게 남아 있을 뿐이지 안 죽었더라. 때가 되면 죽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죽는 거는 다 나를 받아와. 때가 되면 죽어. 내가 지금 죽을까 봐 해서 매일매일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에 우리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갑자기 안 죽을 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봐라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죽을까 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죽을까 봐 그냥 매 걱정 근심 과거에 지나온 것에 걱정했던 거에 대한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삶이 그렇게 불안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 삶이 고통이더라.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고통이 아니라 삶은 행복, 사랑이라는 거죠. 행복해야 되죠. 행복해야 나중에 또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행복해야 되려면 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근원에 내가 죽을까 봐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해결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뿌리 씨앗에서 올라와서 그 모든 것들이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씨앗을 올라오는 게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다 보면 외부에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남편 때문에 막 있죠. 아이가 저렇게 돼서 돈을 못 벌어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뭐 어떻게 하나 막 걱정 근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아이고 우리 애가 아기를 가졌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어떡하나.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애 때문에 본인이 힘들 텐데 어떡하나. 뭐 다 가르마대로 가겠죠. 그래서 가르마대로 업대로 가겠죠. 업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외부의 것을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제 딸이 임신을 했으면 그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나는 몰랐지만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사랑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제가 그 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옆에 붙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을 조절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해야 되지.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외부에 아무것도. 나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다 부질없고 그게 없구나. 그냥 사랑으로만 내가 있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만 조언만 해주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외부의 것을 보고 흔들리더라. 특히 남편은 또 제일 큰 업이 그 남편이라고 그러더만 남편은 또 제가 해보니까 또 그냥 뗄만 해요. 제 생각에서. 근데 아이고 그 자식은 이 몸으로 낳았다고 팍 그냥 있잖아요. 들러붙어가 더 큰 그 애고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제가 남편에 대한 부분이 흔들림 없이 이제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그 부분에 헤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어제 너무 잘했다. 아주버님하고 화해했나. 아이고 잘했다. 내가 저녁에 필요한 그 물이 있어요. 커피 무슨 물이. 아이고 그거 이거 알죠? 이거 당신이 끓여 놨나." 해서 그랬더니 "어이구 굿. 최고다. 잘했다. 아이고 멋지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알면서 또 칭찬해 줘. 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자신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진짜 돈 벌기 직전에 내가 흔들렸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직전에 내 마음이 흔들렸더라. 내가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초대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더라.' 뭐 못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200만 원 주고 들은들 뭐 10 명을 넣었어. 나만 갔어. 이게 200만 원 주고 들으면 어때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를 또 한번 느끼면서 제가 엄청나게 아침에 또 이렇게 굉장히 의식이 각성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이렇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른 명상을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요새 기적 수업방이 글이 그렇게 좋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어제 걸 또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맞아, 맞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인제 엄청나게 인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면은요.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편안해지면 편안하게 그냥 조언만 해 주면 돼요, 물어보면. 그죠? 물어보면 조언만 해 드리면 되는 거고 물어보고 하면 내가 흔들림 없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자꾸 내가 약해 내가 불안할 때는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에 깃발이 막 흔들리니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깃발이 막 흔들리면은 처음에 우리는 바람이 불어서 그 깃발이 흔들리네? 예. 뭐야?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데 또 단계가 넘어가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흔들리고 있는 그 깃발을 보고 내 마음에서 흔들거리네. 바람이 붙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야.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냥 자체만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순수하게 자체만 보면 되는데 사람으로 그냥 순수하게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순수하게 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잖아요. 순수하게 안 봐지잖아요. 근데다가 특히 또 내 신념과 건드리면 "어이구." 하면서 있잖아.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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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내 신념 어릴 때 두려움을 건드리게 되면 내가 건드리는 거야. 내 신념과 맞닥뜨리는 에너지가 탁 되면 또 막 비난하고 싫어했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내 마음이 흔들거렸는데 나중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흔들리는 것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 자체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 상태를 보고 내가 그냥 사랑으로 있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그것만 해도요 엄청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하고 계신 각각 분야에 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중립이 돼도. 외부의 모든 것들을 보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사랑으로 보고 내가 싫다고 가도 싫다고 했는 것도 내 생각이고 갔다가 인연이 되면 다시 오고 아니면 떠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에 대한 의미도 알겠는 거예요. 그냥 나만 행복하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날 뭔가 안 하면 으이씩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자체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되는데 외부에 보고 막 "아이고 저 왜 바람이 왜 부냐. 응? 왜 불고 난리야. 폭풍이 왜 쳐." 막 "왜 자꾸 맨날 비가 와. 오늘부터 장마가 온다 하는데 왜 내가 뭘 하려는데 하필 비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외부에 제가 좀 찔리네요. 엊그제 알타리물을 사서 담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제가 요새 김치에 빠져 가지고 그 담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들어갔더니 친정아버지가
미리 도와주시겠다고 절여 놓은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잎사귀만 조금 절여 놓고 잎사귀도 안 절였고 알타리 무는 더 안, 그거 한 4시간 절여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안 절여 놨는데, 아니, 아빠는 왜 작품다가 아빠가 망가뜨렸는데 막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아직 어릴 때 아빠가 술 주사가 있어서 막 했던 거에 대한 그 두려웠던 게 아직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그 지금 아빠가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건 알겠는데 하기는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시는 건 알겠어, 공부를 해놓으니까. 근데 왜 내 작품이지, 알타리 김치 담는, 왜 내 작품에 손대는데, 왜 그러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해놔놓으니까, 옛날 같으면 웩 하고 말았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건 아닌데 했거든요. 너무 그래 그건 아닌데 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어릴 때 아빠가 술 먹고 엄마랑 웩 해가지고 내가 불안했던 것 때문에 괜히 있잖아요. 왜 그 복수하려고 아빠가 힘이 없다고 85이나 힘이 없다고 도와주셔는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빠가 또 삐졌나? 아빠 식사했어?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근원의 아빠가 왜 이렇게 뺏긴 것 때문에 그랬었구나라는 걸 제가 또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래도 어쨌든 딸이 힘들까봐, 얼갈이 뭐든 뭐 배추든 뭐 사오면 얼른 쪽파든 다 담아주시고 있잖아요. 담아주시는데,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아이고, 제가 어릴 때 그 남아있던 그것 때문에 왜 그냥 막 이랬던 걸 며칠 전에 엊그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알타리 썩어서 뭐 잘못 다 저기 하면 어때요? 그쵸? 다시 사서 담으면 되는 거고 뭐 아유 많은 거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그 사랑을 더 이제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알타리 무가 조금 짜게 됐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그 분노가 있어서 짜게 된 거. 분노가 있을 때 음식하면 짜대요. 그래서 짰구나. 어제도 먹으니까 약간 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행복하게 또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 행복해야 된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